자, 주택인정보법을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죠. 제3조가 돼 있죠. 우리가 여러분요 주택인정보법을 적용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 신고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전입 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 아까 말했죠.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거 뭐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뭐예요? LH공사죠. LH공사 아시겠죠? 여기 LH공사 토지주택이죠. 랜드하우스죠. 그래서 LH공사 이 말이잖아요. 그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서울 같은 것은 SH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보통 이제 이렇게 건물 같은 거 많이 짓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그 법이 선정한 여기 항상 있잖아요. 희한하게 여러분 나중에 중개하면 알겠지만 LH에서 그 잡은 건물에 월세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자 가정이라든가 뭐 고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들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임차인을 하지 않고 꼭 입주자라고 하더라고요. 입주자. 알겠죠?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소득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이에요. 봐봐. 원래 LH공사는 전입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아. 그런데 이런 건물을 우리가요 그 모자 가정이나 이런 데는 여자 혼자서 애들 키우기도 힘든데 돈 벌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의 우리가 삶의 질은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건물을 LH공사에서 1층, 2층을 임대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1억에 임대를 해. 1억 임대해가지고 여기를요 1,00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힘들게 사신 분들한테 월세를 다시 준단 말이죠. LH공사가. 그러면 이 집을 월세를 했는데 그러면 LH공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LH공사는 법인이니까 전입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LH공사로부터 1,000만 원에 30만 원으로 월세를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그 전입신고를 누가 전입신고한 걸로 봐줘? LH공사가 전입신고한 것으로 봐준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입주자가 누구죠? A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은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누가요? LH공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을 여러분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 기숙사 마련해 줘야죠. 그런데 기숙사를 지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보통 다른 집을 이렇게 월세를 한단 말이에요. 임대차. 알겠죠? 그런데 이 기업은 법인이니까 전입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전입신고하면은 그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줘? 회사, 법인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지. 뭐하고?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알겠죠? 다시 시작.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세 가지는 인정이 된다 이 말. 그 외에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책시켜라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대항력이죠? 자, 우리 아까 이런 뭐라 그랬죠? 집을 사면은 전입신고가 돼 있다. 그럼 대항력이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죠. 그럼 집주인을 새로운 집주인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하죠. 양수인한테 대항력이 있으면 주장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망수한다. 승계. 그게 바로 여기 나온 것이에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수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봐봐. 이것은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 권리 의무를 일체를 그대로 그냥 당연히 승계.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결합해서 내가 그 집을 사면은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니까 원래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옛날 집을 판 사람이 보증금을 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책임진다 이 말 아니에요. 당연히. 알겠죠?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에 있는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임차인이요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질권 설정에 대해 승낙한 후 주택이 양도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받는다. 그럼요 여기 질권을 설정하고 이렇게 돼 있네. 보증금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고 이렇게 돼 있네. 자,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해. 그럼요 우리가 이제 간단히 봐. 이러면 혹시 그 보증금 대출이란 말 들어봤어요? 전세 보증금 대출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죠?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3천만 원이야. 그런데 이 집의 전세금은 1억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를 대출받아야 돼요? 7천을 대출받아야 되죠? 그럼 이 7천을 누가 대출해줘요? 은행이 대출해주죠. 은행이 대출해주는데 문제는 뭐예요? 기간이 끝나면은 원래는 어떻게 하지? 기간이 끝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갑이요? 갑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요? 을한테 주면은 1억을 내주면은 을이 자기 돈은 3천이고 7천은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7천은 은행에다 갚아야 되잖아요. 무슨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은행도 짱구가 아니잖아요. 그 은행이 어떻게 하냐? 7천을 빌려주는데 대신에 이 집주인한테 이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이 7천만 원은 을한테 주지 말고 우리 은행한테 꼭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 승낙하겠느냐? 이 사람한테 승낙서를 받아요. 그럼 이건 채권이 먼저 권리잖아요. 이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권리 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질권을 원래 어디다 설정하죠? 전당포죠, 전당포. 전당포에다가 시계, 반지 맡기고 돈 빌린 게 질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은행이 집주인한테 이것을 여기 대해서 사인을 해라. 그럼 돈 반드시 우리한테 줘야 된다. 만약에 너가 실수로 을한테 돈을 주죠? 그럼 너 나한테 또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을이 요즘 임차인들이 너무나 영악하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어떻게 하냐? 그 자기가 변제도 안 했으면서 변제 안 했으면 요즘 포토샵으로 다 이렇게 이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내가 은행에다 돈을 갚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통장을 딱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캡처를 딱 해가지고 아시겠죠? 거기다가 나 돈 갚았다. 그래서 문자를 딱 보내요 주인한테. 내가 대신 돈 갚았으니 7천만 원. 그 7천만 원은 내 통장에 입금시켜라 이렇게. 무슨 이해됐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돈 받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 구속되더라도 이 사람은 다시 은행에다 7천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집주인, 여러분이 집주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은행에다 확인해야죠. 은행에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 어디다 확인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알겠죠? 전화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러면 뭐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럼 반드시 그건 은행에다 확인을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질권을 설정하고 반환 채권의 질권을 설정하고 이렇게. 임대인이 질권 설정에 승낙을 해야 돼. 아까 얘기했죠? 집주인이 알았어요? 은행한테 돈 줄게요. 이렇게 승낙을 한 후 주택이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럼 주택이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택을 산 사람이 또 그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택 사가지고 뭐라고 해서 나는 몰랐네. 그럼 큰일 나.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로만 걸 보니까 승계하는 것으로 보니까 알겠죠? 보증금 차환 채무를 임대인은 면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의 신탁 이것은 우리가요. 자, 봐봐. 명의신탁이란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다 하려면 좀 힘든데 봐. 우리가 이제 등기 명의를 맡겼다 이 말이죠. 맡겼다. 그걸 명의신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집이 1가구 2주택이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세법 체계가 참 문제가 있죠.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에요. 다 쓰러져 가는 집 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2개 합해가지고 1억밖에 안 돼. 그거 나는 1가구 2주택이야. 세금이 엄청 나와. 말이 되냐고요. 서울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50억이에요. 자기는 집이 하나밖에 없어. 그건 세금이 별로 없어.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가구 2주택이냐 가구수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해야지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비싼 사람이 돈을 비싸게 가지고 있는 비싼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 많이 내고 그건 내가 시골집을 3개가 있으면 다주택자가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면 집값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와버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명의를 신탁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가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1가구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갑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명의가 갑의 건데 을한테 등기를 맡기는 거지. 등기를. 야, 너 앞으로 등기 좀 하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 사람은 뭐죠? 등기 명의를요 좀 맡기자. 신탁이라고 그래. 이런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럼 이 사람을 맡기는 사람을 신탁한다고 그래. 신탁자라고 하고 보관하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맡아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탁자다. 그런데요, 이 명의 신탁은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거나 법률 제3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3조 제1항에. 4조 제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물권 변동도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그다음 이 을은요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그래서 우리가 명의 신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 신탁자와 수탁자에서는 갑이 소유자예요. 하지만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다? 을 앞으로 되어 있어도,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적인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자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신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죠. 자기 앞으로 등기 안 됐고 남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래도 실제로 누가 소유자? 자기가 소유자죠. 자기가 소유자니까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이 임대차는 유효인가 이 말이죠. 유효하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실질적 소유자고 있으니까 그건 보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한 판례를 보시면 여기 승계 시점부터 차임채권과 그에 관한 특약도, 아까 특약 같은 것은 어떤 특약이 있죠? 질권 특약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만 그 시점 이전의 연체 차임이나 손해배상 채권은 이것은 별개의 것이니까 승계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요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요, 임차인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에요, 갑이 이렇게 을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갑이 뭐라 하냐? 을한테 가지고 나 이 집이 병한테 팔 거야. 병한테 팔 건데 너 계속 살 거니 나갈 거니? 우리 보통 집 팔면 집주인이 와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몰래요? 팔고 도망간 놈도 있지만 보통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한다? 임차인은요, 나 그냥 집주인이 바뀌면 나도 나갈게요. 이렇게. 그것을 말한다? 임대차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을은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고 가야 돼? 갑한테 받아야죠. 그럼 갑한테 받는다 이 말은 봐봐. 여기서 임차인이 이 일을 제기하면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은 그러면 뭐죠? 소유권이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아직은 안 넘어갔다 이 말이죠. 등기가 딱 넘어가 버리죠. 그럼 아까 말했죠. 법에 의해서 당연히 갑의 것을 병이 양수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양수인도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에 포함되고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순서가 있잖아요. 여기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당권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시행되죠. 경매가 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죠? 물권법에서 저당권에서 배우는데요. 우리가 경매가 되면은 경매가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말소 기준 권리. 알겠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는요. 여기요. 저당권, 근저당권, 그다음에 뭐죠? 가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요 가등기 담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압류 또는 가등기 담보 이런 것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보다 선순위요. 선순위 뭐가 있다? 지상권, 그다음에 임차권 또는요 전세권이 있고 여기가 가등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후순위, 여기다 더 늦은요 후순위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가등기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항상 여러분요 경매가 딱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부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등기부가 뭐라고 1번, 2번, 3번, 4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가 나오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라는 것이 어디에 있나를 딱 봐. 어디에 있나?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이건 이제 어디에 있나 보는 것은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갑의 건물이 경매가 돼. 그런데 여기 A하고 여기 B하고 이렇게 C하고 있잖아요. A는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권이고 여기는요 지상권이고요. 여기는요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뭐를 빨리 보느냐? 뭐를? 여기에서 딱 이렇게 딱 등기부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부를 딱 보면서 뭐를 보는 거냐? 여기를 빨리 찾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가 어디가 있는가 빨리 찾아. 빨리 찾으라고. 찾았더니 어디가 있다? 여기요 근저당권이 하나 있고 여기 저당권 하나 있잖아요. 두 개죠? 여기 저당권, 근저당권 두 개잖아요. 두 개. 알겠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놈이 어느 거예요? 어디가 제일 위에 있어? A죠, A. A죠. 이 A가 말소되는 기준이 돼. A가 기준이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A 이하는 전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거 이하는 전부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상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소멸된다,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멸된다. 경매가 되면 소멸해. 여러분요, 경매 학원 가면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배우는데 100만 원 내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라니까요. 이거 하나 배우는데 오늘 여러분 100만 원 번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이걸 이제 지울까요? 지우고 자 이제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요 어떻게 되냐? 여기가요 전세권이 있고요. 여기가요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가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 그럼 빨리 찾아. 빨리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거 어디 있는가 빨리 찾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몇 번에 있어? 몇 번? B하고 C가 있네. 어디가 더 위에요? B네. 그럼 B 이하는 다 없어져.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다 없어지는데 여기 전세권 여기 있네. 전세권 여기 있네. 전세권 1번이라 이거보다 더 위에 있네. 얘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한다? 이것을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한다? 이 물건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락인이 이 전세권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진다는 것은 끌어안는다 이 말이지. 이 사람이 끌어안아. 이것을 말한다. 인수한다. 인수주의다. 이렇게 인수주의 이렇게 인수한다. 인수주의다.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말속이 경미가 됐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해. 그냥 경미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좀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봐. 자, 이제 정리를 해. 자, 정리하면 저당권, 근저당권 예쁘게 써보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가등기담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이렇게 이거보다 뭐 어떻게 된다고? 후순위. 이거보다 후순위 뭐가 있어?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가등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한다? 이 이하는 다 소멸해. 이걸 무슨 주의로 한다? 소멸주의다 이런 말이에요. 소멸주의.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더 위에 있는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이걸 선순위죠. 선순위에 뭐가 있다? 그러면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 그다음에 임차권, 그다음에 뭐가 있다? 가등기 이렇게 있죠. 가등기 이런 것들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단 말은 뭐다? 이것은 경락인이 책임져. 경락인이 책임지는 것을 뭐라 한다? 인수한다. 인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인수한다. 아시겠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또 나와 뒤에. 나오는데 인수한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전세권이에요. 이 전세권은요, 여러분요, 원래 전세권은 말소 기준금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은 뭐냐? 나 그냥 망한 집에 살기 싫어. 나 그냥 돈 받고 나갈래. 이렇게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럼 배당 요구를 하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것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세권은 말소 기준금보다 선순위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항상 말소 기준 권리 5가지를 암기. 시작.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시작.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 5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고 이것 이하에 있는 권리는 다 뭐가 되고 소멸하고 이것 위에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경락인에게 뭐가 된다? 인수된다. 그런데 더 위에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는 소멸하지 않지만 뭐를 하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배당 요구하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당 예 전세권만 예 그렇게.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지금 순서가 몇 번이에요? 저당권이 1번, 임차권이 2번, 그 다음에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럼 어디가 제일 위에요?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저당권 이하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래서 임차권도 소멸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은 뭐다?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러면 이걸 옆으로 썼다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떡하냐고. 여기 이걸 옆으로 썼다. 옆으로 쓰면 안 돼? 꼭 밑으로 써야 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럼 밑으로 한번 써줘. 이렇게. 알겠죠? 이거 뭐다? 저당권. 여기 뭐다? 임차권. 여기 뭐다? 저당권.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 찾아야지. 말소 기준 권리 어디가 있어요? 저당권 있고 저당권이 2개네.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요? A네. A하는 다 없어진다. 그러면 이 임차권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무슨 주의라고 한다? 소멸주의. 다른 말로 소재. 그럼 소재가 뭐죠? 소재한다고 뭐예요? 소재한다. 깨끗이 정리해버린다. 청소하는 걸 소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등기부 있잖아요. 저당권 밑에 있는 등기부들 다 그냥 쓸어버린다 이 말이죠. 소재한다. 그걸 소멸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임차주택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해가야 종료시키고 우선 배정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선 배정권 청구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에 배당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해제 의사 표시를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 요구 사실을 통지하면 임대차 관계는 배당 요구 통지에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제로서 종료된다. 이 두 가지를 또 설명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간단해. 자 지금부터 봐. 여러분 지금 뭐를 봤냐면 경매할 때 말소 기준 권리를 봤죠.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원래 보증금 반환은 언제 청구하죠? 보증금 반환은 언제 청구해? 이 의리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이죠. 보증금 1억을 줬죠. 그러면 의리 갑에게요. 갑에게 보증금 반환은 언제 청구하죠? 임대차 계약 종료시 반환 청구를 언제 한다? 언제? 10월 1일에 하죠.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봐봐요. 자, 그럼 지금 건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서 여기 의리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정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저당권이고 여기 전세권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났죠.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는 거죠? 대항력도 있고 뭐도 있고 우선 배정권도 있고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가 있어?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이거 이하만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 이 두 가지만 없어져. 그러면 이 임차권은 원래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말소 기준 권리다 위에 있는 것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잖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임차권은 원칙은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는데 이것도 똑같아.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돼 있고 확정일자가 돼 있으니까 우선 배정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한다?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어. 배당 요구. 전세권처럼. 그런데 전세권자는요 다른 게 차이가 2개 있는 차이가 뭐냐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럼 이 전세권은 1번일 때 배당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전세금은 3억인데 경매대금은 2억 8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배당 요구해버리죠. 그럼 얼마를 못 받았어? 2천만 원 못 받죠. 그래도 전세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죠.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런데 원래는 3억인데 2억 8천밖에 못 받고 2천만 원 못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임차권은
나머지 얼마를 더 받아야 돼? 2천만 원을 더 받을 때까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1번이면은 원래는 소멸하지 않는데 전세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 그럼 전세권자는 돈을 다 받든 말든 무조건 없어져. 그런데 임차인도 배당 요구할 수 있어. 1번인데. 알겠죠? 임차인도 배당을 요구하는데 돈을 다 받으면 당연히 없어지죠. 돈을 다 못 받았을 때 문제야. 돈을 다 못 받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나머지 돈 2천만 원 받을 때까지.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알겠죠? 임차권만. 이해됐나요 지금? 아주 학습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요. 알겠죠? 임차권만 그렇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저당권 밑으로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요. 수주하는 거는 아예 못 받고 나간다. 노노노노노노노. 이 건물의 경매대금이 못 받고 나간다 이 말이 아니고 소멸한단 말은 이 건물의 경매대금이 만약에 3억이다 해봐. 이 사람이 1억이고 이 사람이 1억 5천이고 1억 5천이고 이 사람이 1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이 1억 받아가고 1억 5천 받아가고 이 사람 얼마 받아가고 5천만 원 받아가고 얼마 손해보고 5천만 원 손해볼 수도 있고 만약 이것이 4억이다. 4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 돈 다 받을 수 있어 없어?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죠? 얼마로 경매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알겠죠? 보통은 경매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을 수도 있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뭘 가지고 알 수 있다? 경매 대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을 때 그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이제. 여기 이제 이 말을 다시 읽으면 봐. 죄송해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배당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집이 경매가 돼. 그럼 원래는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내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집이 경매가 됐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나 나갈 테니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중간에 보증금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보증금을 원래 언제 주는 거죠?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지 주는 거죠. 자, 지금부터 보면 그러니까 이 1번 있죠? 1번.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잖아요.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여기 근저당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어디서부터 없어진다? 경매되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저당권 이하는 소멸한다 이 말이죠. 이걸 무슨 주의다? 소멸주의다, 소재주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권은 원래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임차권은 원래는 뭐 한다? 원칙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뭐가 된다? 인수된다. 이렇게 인수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인수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는요.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으니까 인수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뭐를 하게 되면 배당 요구. 여기요. 이 사람이 뭘 한다? 여기서 배당 요구를 하죠. 그럼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것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소멸한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원칙은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배당 요구를 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배당 요구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증금 반환은 이제 보증금 다르더라. 보증금 반환 청구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배당 요구란 말은 내 보증금 돌려줘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보증금 반환은 아까 언제 보증금 반환 받는다 그랬죠? 임대차 종료할 때 임대차가 뭘 할 때? 종료할 때 보증금 반환 받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듣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내가 여기서 배당 요구를 했다는 말은 내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 말이고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 말은 임대차가 끝났다 이 말인데 결국 무슨 말이냐? 결국 나는 지금 1번으로서 소멸하지 않았죠 아직. 나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경매는 5월 1일날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1번이니까 10월 1일까지 살 수도 있고 두 번째 이번 기회에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나가려면 내가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것이 바로 배당 요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배당 요구를 한다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는다는 말이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대차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내 돈 돌려줘 배당 요구한다 이 말은 결국 배당 요구란 말은 임대차 뭐다? 임대차 해지 통고다 이 말이죠. 나 그만 살래 이 집에서 망한 집에서 기분 나빠 안 살래? 임대차 해지죠. 해지 통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란 말은 해지 통고란 말이니까 임대차가 해지가 됐으니까 이제 뭐를 반환해야 돼요?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요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자, 봐봐. 항상 임대차가 끝나야 보증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는 아직 10월 1일인데 아직 5월 1일 날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보증금 못 받죠, 원칙적으로. 내가 만약에 2번이면 나는 없어지니까 보증금 받을 수 있죠, 순서에 따라서. 나는 1번이니까 없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종료가 안 됐잖아요. 그럼 원래 못 받는 거예요. 원래는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인수인한테 경락인한테 인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배당을 요구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 배당을 요구한다는 것은 내 보증금 반환해달라 이 말이에요. 보증금을 반환해달란 말은 나는 임대차를 더 이상 이 사람의 월세를 사고 싶다. 임대차 해지란 말이에요. 해지가 됐으니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 아까 말했죠? 배당 요구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임대차를 그만두겠다. 이것은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다. 잘 나와 있죠, 지금. 배당 요구한다고 해서 내 보증금 돌려다. 보증금 반환이죠, 보증금 반환해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보증금은 언제 반환한다? 임대차가 끝나야지 반환하죠. 알겠죠?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면 임대차 한계는 배당 요구 통지로 인해서 해지로서 종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나요? 그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럼요 여기까지 한 번 더 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요 되게 어려운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구상에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했으면 합격한 데는 지장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봐봐요. 자, 봐봐요. 임차인이요 임대인한테 보증금 1억을 줬어. 그럼 집주인은 누구예요? 이런 집주인은 채무자예요. 왜요? 집주인은 보증금 받았으니까 보증금 나중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건 채무자인 거예요. 이러면 내가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어. 막 누가 집주인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친구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 누구니? 내 채무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요? 집주인은 보증금 내한테 받았으니까 나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채무자라니까요. 그러면 친구가 물어보겠죠. 야, 너 얼마나 빌려줬는데? 별로 안 돼. 얼만데? 1억이야. 놀래죠. 또 한번 또 쳐다보죠. 어디 현금이 1억 있어져 더 빌려줬나 이렇게 하고. 알겠죠? 나는 누구다? 나는 채권자야. 을은 갑하고 관계에서는 보증금을 줬으니까 보증금을 받아야 되죠. 보증금을 가지고 보면 나는 채권자, 집주인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요, 이 임차인이요 A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린 거예요. 그럼 이 1억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채권자고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채무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A가 불안하니까 이 A가 을이요 갑한테 받을 보증금에다가 압류를 딱 거는 거야. 압류를. 그럼 압류를 거면 어떻게 돼요? 이 갑은 그러면 압류를 거면 이 돈을 을한테 줘야 돼? A한테 줘야 돼?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줘야 돼? 돈을. 만약에 내가 이게 압류가 딱 들어왔죠. 1억에 압류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보증금을 만약에 을한테 주죠? 그러면 A한테 다시 또 보증금 1억을 또 줘야 돼. 알겠죠?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억에 딱 압류가 딱 들어왔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보증금을 을한테 주면 안 되죠? A한테 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A한테 돈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돈을 줘야 되죠. 돈 빌린 놈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을 누구라고 그래? 채무자죠. 나는 채무자 아니야. 나는 을한테 채무자지 A한테는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3채무자라고 얘기해. 나는 돈 빌린 사람 아닌데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집이 이제 매매가 돼. 알겠죠? 집이 매매가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누구죠?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로 한다? 승계하죠? 임대인이 지금 누구예요? 제3채무자죠?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A는요, 이제는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병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지. 왜? 갑이 집 팔았으니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하니까 승계한 것으로 보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 지금 두 번이니까 세 번이가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요. 오케이. 합보면 좀 이따 하고. 자, 이제 설명을 해요. 봐봐요. 자요,
임차 주택이 양도가 되죠. 임차 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 병에게 이전되면 채권 감유의 제3채무자, 원래 제3채무자가 누구였죠? 갑이었죠. 갑의 지위도 양수인 병에게 뭐가 된다? 이전된다. 아시겠죠? 됐죠? 자, 두 번째, 채권 가압류권자 또한 양수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보니까 임대인이 누구다? 여기서 임대인이 누구다? 제3채무자.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3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나 전부 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집행채권자 A에게 이전된 후에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은 전부금 지급 의무를 뭐한다?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주택을 매도했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해. 여러분요, 어제 한번 얘기했는데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비교하는 거 설명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요, 무슨 말 하면 꼭 안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중간반에 얘기했어요? 가압류는 뭐에 대해서? 금전채권,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해요. 가처분은요, 금전채권 이외의 것. 자, 여러분요, 봐봐. 안 했어요, 어제? 산 것 같은데. 자, 자, 봐봐요. 자, 봐봐. 여러분요, 임금, 돈 빌려준 거, 전세금, 보증금, 알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뭐 한번 돈 있죠, 돈에 가 공사비용. 돈에 가는 것은 다 뭘 한다? 가압류를 하는 거, 안 주면은. 돈 빼고는 다 뭘 한다? 가처분을 하는 거, 가처분. 눈 오는 날 학원 오지 말라고, 강의하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눈 오는 날. 그랬더니 눈 오는 날만 또 학원에 또 오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눈 오는 날 그 사람은 학원에 오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압류해야 돼? 가처분해야 돼? 아니, 눈 오는 사람 학원 오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면 가압류고 돈 아니면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 학원 들어오지 마. 뭐라고 해야 돼? 가처분해야죠. 출입 금지 처분, 가처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처분, 이렇게 가처분한다 이 말이죠. 여자가 잔소리가 많아 집에 가서 잔소리 좀 하지 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잔소리 좀 그만 좀 해. 그거는 가압류를 해야 돼? 가처분해야 돼? 가처분해야죠. 가처분 돈이 아니니까. 알겠죠? 입법 끝 금지 가처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처분한다. 자, 이해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러분요, 추심 명령하고 전부 명령하고 이렇게요. 추심의 소, 전부의 소가 있어요. 추심하고 전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 다 있잖아요. 이렇게 갑이요, 이렇게 있으면 을이 갑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요. 1억을. 이 갑은요, 여기서 이 병한테 보상금을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보상금을 받을 게 있어. 그런데 갑은 보상을 받을 게 있는데 을은 갑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1억을. 알겠죠? 갑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한다? 이 사람이 여기서요, 추심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는요, 전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한다? 이 명령이 불구할 때 이 병은요, 반드시 을한테 돈을 줄 필요는 없고 공탁을 걸어버려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추심의 소하고 전부의 소, 소송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달라져. 여전히 추심의 소가 있다가 할지라도 진짜 채무자는 누구냐? 채권자는 을이고 채무자는 갑이에요. 그러면 이 병은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전부의 소가 딱 되죠. 전부의 소. 여기까지 똑같다가 소송이 딱 되잖아. 전부의 소.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을은요,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채무자가 누구로 바뀌어요?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이 빠지는 거예요. 채무자가 병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죠? 갑한테 빌려줬는데 전부의 소가 되면 이제는 돈을 누구한테 빌려준 걸 꼴이 돼요? 병한테 빌려준 꼴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명령이나 전부의 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병이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경우에 많이 하느냐? 여러분요, 수용보상금 국가가 주니까 확실하게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때는 뭐다? 내가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을은 보상금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를 한다? 전부의 소를 해가지고 그 돈
너 빠져. 내가 가서 받을 테니까. 알겠죠? 그것을 전부명령, 전부의 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추심을 하게 되면 추심은 여전히 똑같아. 구조는 여전히 구조는 똑같아.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병은 제3채무자 이렇게. 그런데 전부의 소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의 소, 전부의 전부명령, 전부의 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하냐? 이런 장난은 어디서 많이 하냐? 일부러. 왜요?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추심 들어올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놈하고 짜가지고 너가 나한테 돈 빌려준 것처럼 해가지고 공정 거짓말로 가라로 해가지고 이 사람한 둘이 가가지고 그 국가기관에 가서 보상해 주는 데 가가지고 돈을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휘를 이 을한테 넘깁니다. 이렇게. 그럼 정부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채무자가 갑자기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 보상기관으로 바뀌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재산을 빼돌리는 거 이런 걸로 많이 악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법에서 추심이다, 전부다, 그럼 나오면 어떻게 돼? 그냥 가압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추심 명령이다, 전부다, 가압류라 나오죠? 똑같다,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봐봐요. 여기 지금 보면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나 전부 명령이 확정됐다 이 말이죠. 똑같이 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자,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보냐? 1번하고 2번이 아주 중요하다. 1번하고 2번이. 알겠죠? 1번하고 2번. 우리 시험에는 보통 이것만 나왔으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이 임차인이 된 채권자가 여기 이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거면은 이 임대인을 뭐라 한다? 제3채무자라고 하고 집주인이 바뀌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제3채무자의 지위를만 걸어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읽어 봐봐. 읽을 때 두 가지로 읽어. 어떻게 읽냐? 채권 가압류권자. 눈 있죠 지금? 채권 가압류.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은 사팔이 돼가지고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읽으면 돼? 가압류 채권자 이렇게 읽으면 돼. 똑같아. 알겠죠? 채권 가압류, 가압류 채권자. 똑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A는 누구한테만? 제3채무자, 양수인에 대해서만 제3채무자에 대해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가서 봐.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고요. 다음에 이거 있죠 여기 3조 5 이거부터는 여러분요 다음 시간에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3조 5부터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요 이제 대항 여기 지금 나왔죠.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나오죠 여기. 시간이 좀 더 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봐봐. 여기 말소 기준권이 나오잖아요. 말소 기준권보다 위냐 밑이냐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은 지금은 못하고요. 시간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이걸 할 테니까 이걸요 좀 집에 가서 좀 보고 오면 돼요. 무슨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하려면요 약간 시간을 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자요.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있죠? 다음 주까지는 민법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공법이죠, 공법. 공법 선생님이 28일 날 여러분들 29일 30일 날 되면은 연말인데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공법을요. 그냥 다음 주 맨 마지막 주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땡겨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내일 말고 내일 모레는 공법이잖아요. 공법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수요일, 금요일 2개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에 다 공법을 하는 예,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알겠죠? 민법 대신에. 그 나중에요. 마지막 주에는 그래서 공법을 30일이니까 30일에 여러분 강의 들어올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